자, 챕터 14번 배관 고정 방법과 배관 전선의 입선 및 단자 접속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배관 고정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선관 작업을 했을 때, 뭐 PE관이든 CD관이든 전선관 작업을 했을 때, 이제 그거를 고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 배관의 전선관에 전선을 인입하는 방법, 즉 전선을 접속하는 방법, 그리고 단자에 실제로 이제 전선을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될 텐데, 처음에 우선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배관 고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관이라는 거는 이제 전선관을 말하는 건데, PVC관, PE관, CD관, 가해전선관, 이러한 전선관들을 고정을 시킬 겁니다. 자, 앞 시간에 배웠을 때, 앞에 챕터에서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뭐 디귿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역자라든지 전선관을 구부렸다는 건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했다는 거는 이 전선관 안에 전선을 집어넣는다는 거고, 전선이 지나다닌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를 전류를 흘려보내서 제어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양쪽 끝단에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한쪽 끝에는 반드시 제어함이랑 연결되어 있을 거고, 그 반대에는 뭐 단자가 될 수도 있고 컨트롤 박스가 될 수 있는데, 이쪽 부분의 단자대 또는 컨트롤 박스에 따라서 고정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나와 있는 이제 단자대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선관 끝단에 3P 단자대 또는 4P 단자대야 배관의 커넥터를 사용하지 않고 연결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런 식으로 단자대 끝단에 3P 단자대 또는 4P 단자대를 끝단에 있는 상태에서 전선관을 고정시키는 방법에서 주의할 점은, 전선관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CD관이든 PVC 전선관이든 간에 끝단에 단자대가 있다는 것은 커넥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단자대와 전선관 사이의 규격을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대략 3cm가량 여유를 준다고 했었죠. 자, 여유를 준 상태에서, 이렇게 여유를 줬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전선관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3cm가 유격거리겠다고 했을 때 새들에, 즉 전선관을 고정시키려면 새들이란 거를 사용하던데, 이 새들은 전선관 끝단에서 3cm가량 뛴 상태에서 새들을 고정시켜 주시면은 가장 이상적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P 단자대 마찬가지로 3cm를 전선관에 유견시킨 상태에서 전선관 끝단에서 3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새들을 고정시켜 주시면 올바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끝단에 단자대가 아니라 램프박스, 푸시버튼 또는 뭐 커넥터를 사용했을 경우,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단자대가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이제 배선에서 사용을 하는 19박스, 20박스, 30박스, 그 박스 안에 뭐 푸시버튼이 달릴 수도 있고 램프가 달릴 수도 있는데, 이 박스라는 거는, 박스를 사용했다는 거는 반드시 커넥터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전선관 자체랑 박스랑 고정을 시키려면은 그 중간에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커넥터인데, 이 커넥터도 마찬가지로 전선관이 두 개듯이 커넥터도 그에 맞는 커넥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알맞게 잘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커넥터를 만약에 박스를 사용해서 커넥터를 사용해서 전선관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접속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가정을 했을 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14에서 15cm가량, 즉 한 뼘 정도, 손바닥 한 뼘 정도, 성인 남성 손바닥 한 뼘 정도를 대서 그 위치에, 전선관 끝단에서 그 위치에서 새들을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10박스, 20박스, 30박스 상관없습니다. 다 무조건 전선관 커넥터를 접속을 했을 때 그 전선관 끝단에서 14에서 15cm 대략 손바닥 한 뼘 정도를 길이에 맞춰서 전선관을 새들을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사각박스, 팔각박스가 나오는데, 이 사각박스와 팔각박스는 전선관이 예를 들어서 뭐 3개소 이상 분기되는 곳에 사용하는 게 바로 박스를 말하는데,
이 박스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박스끼리 연결을 하려면, 전선관이 이제 고정이 되려면 마찬가지로 한쪽에 각각의 방향대로 그림에 나와 있듯이 방향대로 커넥터를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커넥터를 연결해 줬을 때 마찬가지로 박스와 마찬가지로 한 뼘 정도 14에서 15cm 가량 규격을 띈 다음에 끝단에서 14에서 15cm를 유격을 주신 다음에 그 위치에다가 새들을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위치에 꼭 한 가지 전선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PE관 전선관을 사용할 수도 있고 CD관 전선관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알맞는 해당 전선관에 맞는 커넥터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전선관을 니은자로 배선한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이런 식으로 기역자,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역자, 직각된 상태에서 전선관을 고정시킬 때는 쇠들을 4개를 고정시킵니다. 층.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디귿자,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모양인 경우에는 쇠들을 총 6개를 고정을 시킵니다. 그 위치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쪽에 끝단에 단자대가 있다, 박스가 있다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단자대면은 끝단에서 3cm 정도 띄고 박스다 그러면은 한 뼘 정도 14에서 16cm 띄면은 한 군데를 고정을 시키겠죠. 그 다음에 이 끝단에는 제어함이 있으니까 제어함도 마찬가지로 3cm 가량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개는 적당한 위치에 구부리는 개수 정도의 적당한 위치에 여러분들이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감독관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보기에만 이쁘게 정도로 고정만 시켜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만약에 마찬가지로 끝단에 분명히 단자대나 박스가 있겠죠. 그에 마찬가지로 전에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단자대는 단자대는 3cm, 박스면은 14에서 16cm 정도 가량 떼어주신 다음에 새들을 고정시켜 주시고 끝단에 이제 구부리는 개수 정도에서 한 가지씩, 2가지씩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림에 잘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요. 디귿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끝단에 분명히 제어함이 있을 거고 뭐 단자대나 박스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설명드린 대로 뭐 단자대는 3cm, 뭐 박스면은 14에서 16cm 가량 이역을 주신 다음에 고정시켜 주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제어함, 한쪽에는 분명히 제어함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제어함이 있을 건데 이 제어함도 마찬가지로 3cm에서 3cm가량 떼서 고정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구부리는 개수 각각에 하나씩, 그리고 양쪽에도 하나씩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들을 고정을 시킬 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 새들 6개를 사용 고정하면 되는데 간격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판단하에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는 여기다 박고 한쪽에는 이런 식으로 위에다 박으면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위치 라인에 맞게끔, 만약에 이쪽에 뭐 박스든 단자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게 단자든 단자대, 뭐 박스는 박스에 알맞게 거리를 유지시켜 주신 상태에서 여기다 고정을 시켰으면 반대쪽에도 그 길이에 맞게, 라인에 맞게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에다 고정시켰으면은 반대쪽에도 똑같이 그에 해당하에 같은 선상에 좀 맞게끔 이쁘게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전선의 인입 작업을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뭐 이제 하셔도 되지만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D자 모양의 전선관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선, 즉 이 전선관에 전선을 집어넣는다고 가정을 해볼 텐데, 책에서는 분명히 이 전선관의 길이대로 전선을 자른 다음에 하나를 집어넣고 그거에 해당하는 전선을 또 마찬가지로 뭐 3가닥이면 3가닥, 4가닥이면 4가닥을 집어넣고 테이프로 말아서 인입 작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첫 번째로 이제 새 전선, 여러분들 실험 가면 보이지? 새 전선을 받으시는데, 이 새 전선을 가지고 이쪽이든 이쪽이든 한쪽 구멍에다 전선을 쭉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쭉 집어넣은 상태에서 한쪽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 이제 분명히 전선이 나올 텐데, 나왔을 때 이 전선을 바로 빼시지 마시고 한 뼘 정도 여유를 주신 상태에서, 절대 자르지 마시고 여유 준 상태에서 한 선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 정도 좀 되겠구나 싶어서 손을 빼신 다음에, 만약에 3가닥이면 한쪽을 구부러주고 그 길이에 맞게끔 끝에 가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구부려 주시면 총 제가 2번은 구부렸을 겁니다. 그러면 3가닥이라 한다면 이쪽에서 전선을 자르게 되면 고리 모양이 2가닥이 나올 텐데, 이 고리 모양 2가닥을 마찬가지로 잘라주시면 3가닥이 총 나옵니다. 이 3가닥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했던 방법대로 입선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전선을 굳이 자르면서 계속 작업하지 않고 한 번에 자르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고, 책에서 나온 것처럼 애초에 한 가닥을 관에 맞춰서 자른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그거에 한 가닥에 맞춰서 테이프로 말한 다음에 뭐 입선하셔도 되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셔도 되고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자대, 3번째 이제 단자대 접속인데, 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해 드리면, 3배 단자대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나사못들이 이런 식으로 탭이 낮아 있을 텐데, 챕터 1번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쪽에 단자대에는 무조건 전선이 2가닥 이상을 초과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최대 맥시멈이 이쪽이 2가닥, 즉 6개의 나사못에는 무조건 맥시멈으로 2가닥이라고 했는데, 전선을 접촉하는 방법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테이퍼를 이용을 해서 전선의 피복을 벗기실 텐데, 그 전선의 피복을 탈피하는 길이는 대략 1cm 정도, 1cm가량 전선의 피복을 탈피를 하신 다음에, 그 전선이 이 나사못을 풀고 접속을 하셨을 때 최대 이상적인 것은 이런 식으로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전선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접속이 된다면 이 접속되는 끝단에 동선이 보이지 않는 게 가장 이상적인 접속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탈피를 너무 심하게 상태에서 해버리게 되면은, 전선을 지금 3가닥이라고 접속하면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잡한 작업을 했을 때 탈피가 많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전선끼리 이게 꼬이게 돼버리면 쇼트가 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가장 긴 시기에서 이상적인 접속 방법은 탈피된 구간과 접속을 했었을 때 동선이 안 보이는 구간, 즉 동선이 안 보이게끔 접속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스트리퍼를 사용하실 때는 동선에 스크래치가 안 나게끔 주의를 주셔야 되고요. 스크래치가 난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이제 한 가닥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가닥을 집어넣게 되면은, 쪼이다 보면은 이제 전선 자체에 힘을 받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전선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러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작업을 다시 하게 되는 낭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동선에 스크래치, 즉 기스가 안 나게끔 웬만하면은 피복을 탈피를 하실 때 주의해 주시고요. 길이는 대략 1cm 정도 탈피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퓨즈 단자 접속 방법인데, 퓨즈 자체는 뭐 기존에 있던 단자대나 배쇄 소켓과 달리 퓨즈 자체는 이런 식으로 밑에 구멍이 닫혀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림을 크게 해서 그려드릴게요. 실제로 단자대가 총 4개가 되어 있는데, 기존 3P 단자대, 4P 단자대, 배에서 소켓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멍이 전선을 접속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전선을 접속한다고 가정해보면 끝에가 막혀져 있는데, 이 퓨즈는 전혀 막혀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접속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조였을 때 얘가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즈를 접속을 하실 때, 퓨즈의 전선을 접속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책에 나왔다시피 먼저 1.3cm 가량, 즉 1.3cm 가량 전선의 피복을 이런 식으로 피복을 먼저 1.3cm 가량 탈피를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탈피를 하신 다음에, 자, 피복의 끝단을 잡고 직각으로 완전 구부려주세요. 직각으로 구부려준 상태에서 손을 시계 방향으로 말아줍니다. 말아준 상태에서 다시 동선의 끝단을 찝으시고 손을 반시계 방향대로 풀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게 되면 고리 모양이 나올 겁니다. 고리 모양. 이런 식으로 고리 모양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 나사못을 완전히 푸신 다음에 이 고리 모양이 된 전선을 끼우시고 다시 나사못을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일자 모양으로 피복을 벗기신 다음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조이시다가, 물론 잘 조이면은 고정이 되겠지만, 여러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전선을 잡아당기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외부에 힘을 가하게 되겠을 때 쉽게 빠지게 되고 접촉 불량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 하실 때는 접촉이 잘 되게끔 이런 고리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퓨즈의 단자대를 접속을 하실 때 최대한 이제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전동 드릴을 사용할 경우에는 잘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이게 쉽게 옆에 있는 플라스틱 부분들이 쉽게 파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작업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이런 파손된 부분들이 있으면 감점을 당하게 되어 있고, 감점을 당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자체 기능을 못하도록 파손이 심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자재 자체는 교환이 안 된다. 애초에 자체 불량인 자재 자체는 교환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임하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파손을 시켰을 경우에는 절대 교환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사용하실 때는 주의하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면은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주셔서 안전하게 고리 모양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박스 안에 푸시 버튼 스위치나
램프 같은 단자에 전선 접속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입선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아까 입선을 할 때 한 편 정도 여유를 주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박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박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전선이 만약에 짧게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기에다가 뭐 램프라든지 파일럿 램프라든지 선단 셀렉터 스위치 아니면 푸시 버튼을 결선할 텐데, 전선이 짧게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 작업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최대한 한 편 정도 여유를 준 상태에서 접속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유가 나오는 전선을 돼지꼬리 모양으로, 이런 전선들을 이제 이런 모양대로 말아주시는 겁니다. 이 말아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말아주지 않고 작업을 하게 되면 마지막 작업을 끝낸 상태에서 뚜껑을 닫게 되는데, 이 뚜껑을 닫는 과정에서 전선이 외부에 힘을 받기 때문에 잘 접속이 되어 있던 단자에 잘 꽂혀 있던 전선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닿는 힘에 의해서 전선이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빠지게 된다는 거는 이제 접촉 불량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파일럿 램프가 안 들어오거나 푸시 버튼 자체가 제 기능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감독관한테 이제 다 했다고 하고 전기를 투입을 해서 동작 시험하는 과정에서 그게 발생이 되면은 당연히 불합격이 되겠죠.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주의할 점이 이제 이 여유를 줬을 때 이 여유 있는 전선을 그냥 접속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기구에 접속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꼬리 모양을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끝단에 피복을 꺾이고, 그 다음에 뭐 푸시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기구에다가 단자에다가 실제로 전선을 접속하시면 실수할 수 있는 이런 방금 설명했다시피 뭐 접촉 불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작이 안 돼서 뚜껑을 까보니까 뭐 전선이 빠져있다든지 그런 실수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림이 있는 것처럼 전선을 동그랗게 말아서 전선에 접속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전선에 뒤엉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4번을 마치겠습니다.